만약 우리가 불을 쌓고 또 남을 돕는 방식이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한 철학자의 주장은요, 우리가 선이라고 굳게 믿었던 행동들이 오히려 사회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어쩌면 좀 충격적인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가진 통념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겁니다.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전후 시대와 비교했을 때 우리 사회 정말 엄청나게 부유해졌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구는 겨우 2배 늘어나는 동안에 복지수급자,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는 무려 수십 배나 폭증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서 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나 많아진 걸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강연자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책이 좀 잘못된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증거고, 지금 바로 그 오해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과거에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었던 게 이젠 낭떠러지로 가는 지름길이 됐다는 거예요. 이 철학에 따르면 개인적인 욕심, 나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야망으로 부를 좇는 행위는 더 이상 성공의 사다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더 빨리 추락시키는 덫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야망을 가지면 그게 바로 개인의 부로 이어졌어요. 이게 성공 공식이었죠. 하지만 이제 세상의 법칙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돈을 막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진짜 필요한 일, 그 올바른 씨앗을 심어야만 부라는 열매가 저절로 열린다는 겁니다. 와, 이거 생각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우리 이전 세대한테는 있었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없는 그 결정적인 비밀, 그게 대체 뭘까요? 해답은 그들의 야망, 그 깊숙한 곳에 숨겨진 동기에 있습니다. 강연자는 이걸 당위성, 다시 말해 성공할 자격과 명분이라고 부릅니다. 이 당위성이라는 게요, 그냥 나 이거 갖고 싶어 이런 개인적인 목표랑은 차원이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 성공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 전체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공적인 명분 같은 거죠. 강연자는 세상의 법칙, 즉 자연이 바로 이 명분에 반응한다고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왼쪽은 전쟁 끝나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다시는 우리 가족 굶게 하지 않겠다는, 이건 생존을 위한 절규에 가깝죠. 근데 오른쪽은요? 나 좋은 집, 좋은 차 갖고 싶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이잖아요. 하나는 모두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직 나를 위한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운명이 갈린다는 겁니다. 강연자는 이렇게 주장해요. 자연이, 이 세상의 법칙이 공적인 명분에는 엄청난 번영으로 보상을 해줬지만 이제는 이 사적인 탐욕은 가차없다는 거죠. 외면하고 심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새로운 법칙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지식인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를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지금 가장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지식인들이 빠진 딜레마가 뭐냐면요, 젊었을 때는 어땠어요? 순수하게 학문을 탐구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그런 이상을 쫓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지식을 가지고 돈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떨까요? 당연히 좌절과 실패뿐이죠. 애초에 그들에게 지혜가 주어진 이유가 자기 배불리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에 막힌 것을 뚫어주는 역할, 그걸 하라고 준 거였는데 말이죠. 이런 근본적인 오해가 부를 쌓는 문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봉사라고 부르는 남을 돕는 행위에도 아주 깊숙하게 박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 뭐예요? 돈 좀 기부하고 밥 나눠주고 어려운 이웃 찾아가서 연탄 나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강연자는 이 모든 걸 향해서 정말 충격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이건 봉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걸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가 선행이라고 굳게 믿었던 행동들이 사실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진짜 봉사는 뭘까요? 그건 마치 고장나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기계에서 그 물 몇 방울 받아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봉사는 아예 그 거대한 기계 자체를 뜯어 고쳐서 다시는 물이 새지 않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뛰어난 능력, 예를 들면 지식인의 지혜 같은 걸 사용해서 애초에 자선이나 기부가 필요 없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심지어 좋은 뜻으로 하는 이 봉사활동이 나를 번영이 아니라 불행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철학자는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는 일종의 경고 시스템이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자연의 법칙이죠. 그 법칙이 이름이 바로 30-70 근접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요, 그냥 하나의 이론이 아니에요. 질병이든 가난이든 실패든 모든 종류의 불행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로를 설명하는 아주 보편적인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해하면 내 미래를 미리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불행은요, 절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반드시 3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30% 단계. 이때는 뉴스나 TV 같은 걸 통해서 요즘 저런 일이 있구나 하고 간접적으로 접하게 돼요. 그러다 70% 단계에 이르면 내 주변 사람들, 친구나 이웃한테서 직접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내 친구 누가 그랬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마지막 100%, 마침내 그 끔찍한 현장이 바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가장 소름 돋는 경고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직접 마주하는 현장에 있다면 그건 단순히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철학에 따르면 그건 바로 나 자신도 그들과 똑같은 운명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자연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